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임자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자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역학 초보 입문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번에는 천간의 성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지장간 혹은 암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지 속에 자축인묘 그 천간 12지지 속에 그 천간의 성질이 들어 있습니다. 천간의 성질. 그 천간의 성질을 가지고 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사주를 풀기 때문에 지지의 암장, 이 천간의 성질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장. 예를 든다면 요 자라고 하는 거는 자수는 개수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는 뭐냐? 빈문이라고 했습니다. 간노수. 그 자는 쥐띠 아닙니까? 쥐띠. 그 쥐띠는 개수라고 하는 감노수, 서늘한 아주 냉습한 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찬물.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음과 양의 기와 오행의 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수는 개수입니다. 개수. 찬물입니다. 아주 서늘해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의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인데 개수는 그 가운데서도 음기가 가장 기운이 세고 강한 것이 개수입니다. 개수. 그러니까 목화가 많은 사람은 요 개수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개수. 그래서 쥐띠는 개수다 이거죠. 띠 하나만 가지고도 그 성격과 체질을 분석할 때 물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축은 진술축미는 암장의 천간의 성질이 세 가지씩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잡기격이라고 합니다. 진술축미는 기토와 신금과 개수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신계. 소띠는 뭐냐? 축은 뭐냐? 기토라고 하는 전답지토와 신금이라고 하는 금은보화와 개수라고 하는 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절로는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역학을 배울 때 좀 힘이 드는 건 뭐냐면은 애우는 게 많습니다. 애우는 거. 그러니까 애우는 거를 잘 애워야 됩니다. 많이 애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고 하는 암장에는 기신계라고 하는 천간의 성질. 그러니까 축을 딱 볼 때는 요건 전답지토가 있다. 금은보화가 있다. 개수가 있다. 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애우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신계는 요게 옛날 집으로 말하면 한옥의 문창오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창오지. 그래서 제가 애울 때는 계십니까? 하고 애웁니다. 계십니까? 하면 기신계하고 비슷해요. 계십니까? 하다 보면 안 잊어버립니다. 계십니까? 하면 기신계 이렇게 됩니다. 기신계. 축은. 그 다음에 이는 갑병입니다. 갑병. 나무하고 태양과 같은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성질. 참고로 아실 거는 인신사회는 전부 다 무토가 들어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인신사회는 암장에 요 무토가 들어있습니다. 무토. 요거는. 그러니까 인신사회는 무조건 무토가 있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병입니다. 그래서 이는 갑병입니다. 갑병. 인갑병.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갑병. 그러니까 호랑이띠는 갑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갑목은 1월달 나무입니다. 1월달 나무고 병화는 태양합니다.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호랑이띠들이.
그 1월달이기 때문에 유치해요. 놀기를 좋아하고 장난을 좋아해요. 도박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이 어린 나무다 이것이. 어린 나무다. 어린 나무예요. 호랑이가 짐승은 큰 짐승이지만은 이게 어린 1월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목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태양화가 있다 이것입니다. 태양화는 뭡니까? 화려하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태양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롭고. 그리고 병화는 뭡니까? 정신세계를 얘기합니다. 병화는 화가 많은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요. 머리가 좋고. 그리고 화니까 흥분을 잘합니다.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이 뭐냐? 신경이 예민하고 열은 뻗치고 그걸 억제 못해서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질 낼 때에 자기가 건강이 나빠지고 상대방한테 저항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질을 잘 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랄 같다 그래 성격이. 근데 그걸 그렇게 역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런 사람은 그러려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그리고 무토라고는 제방토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토끼띠는 뭐냐? 요거는 을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 좌오묘유는 오 하나만 빼놓고는 좌오묘유는 이 오 하나만 빼놓고는 암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요. 세 개는. 그러니까 애울 것도 없어요. 이거는 묘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띠는 뭐냐? 초목이다 이거예요. 초목. 나무다 이거예요. 나무인데 1월 나무보다 2월 나무니까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인이 강한 것 같지만은 을이 묘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토끼띠들이 체력이 다 좋아요. 운동선수 같아요. 어깨도 딱 벌어지고 남자나 여자나 체격이 좋습니다. 호랑이띠가 왜소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참으로 묘한 겁니다. 이건 묘을 하나밖에 없어요. 외울 것도 없어요. 묘을. 그 다음에 진짜는 뭐냐? 진술충미거든요. 진술충미는 전부 다 암장이 3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술충미는 암장이 3개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 무을개입니다. 무을개. 그러니까 무토라고 하는 제방토가 있고 을목이라고 하는 초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요게 물. 요 진짜가 물이라고 하는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는 물창고라 그랬습니다. 신자진 할 때. 그게 무을개입니다. 무토와 을목과 개수, 냉기가 많죠. 을목이라고 하는 초목이지만은 요게 이울남과 강하죠. 제방토입니다. 그래서 진이 기운이 굉장히 센 겁니다. 요거 애울 때는 뭐냐? 뭉개합니다. 뭉개. 제가 애울 때는 진을게, 무을개. 뭉개 죽여, 뭉개 버려. 그럼 무을개가 됩니다. 무을개. 그러면은 애우기 쉽습니다. 진무을개는 그냥 뭉개 하면은 진을개다가 뭉개 하면은 안 잊어버립니다. 진무을개. 그 다음에 사는 뭐냐? 이게 병무경입니다. 병화와 무토와 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 요 자수는 양이지만 암장이 음입니다. 그래서 쥐띠를 볼 때는 원래는 양이지만 암장이 음이기 때문에 쥐띠는 뭡니까? 음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요거는 양이지만 음으로 봅니다. 암장이 개수가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는 음이지만은 암장이 전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를 양으로 보는 겁니다. 양. 그래서 병화, 무토, 경금이다. 요 사라고 하는 건 태양화입니다. 여름 4월이거든요. 화가 굉장히 왕성한 겁니다. 이 병화가. 거기에 제방토가 있습니다. 완금장천이라는 경금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 속의 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합니다. 태양화와 무와 경, 요거는 외우셔야 돼. 병무경. 사람 이름 외우듯이 병무경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입니다. 오는 뭐냐? 정기불 하면 됩니다. 정기불. 정화와 기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기. 오는 화 아닙니까?
전기불이다 하면 정화와 기토입니다. 그 오호가 말띠가 보니까 정화 아닙니까? 정화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띠 여자라 남자라 감상적이고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정화는 뭐니까 분위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라 남자라 분위기에 약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여자는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 분위기에 그 약합니다. 이 말띠 여자들이. 그래서 분위기에 약하다 보니까 남녀간에 있어서의 자기가 그 뜻하지 아니한 선을 넘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말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게 전답지토 아닙니까? 전답지토는 적응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습토 아닙니까? 전답지토. 오라고 하는 거 아주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양이지만 암장이 전부 음이에요. 그래서 요건 뭘로 보느냐? 음으로 보는 겁니다. 오하는 음입니다. 음화입니다. 음화. 요게 양이지만은 지지로서 양이지만은 암장이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말띠는 뭐냐? 음으로 보는 겁니다. 약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약한 거.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 요까지 암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장의 미로 이어지겠습니다. 미. 미토는 진술충미입니다. 그래서 암장이 이게 뭐냐? 세 개가 있습니다. 정을기입니다. 정을기. 저는 이걸 외울 때 어떻게 말하느냐? 정을 깊이 하라. 정을 깊이 하라. 미정을기. 그렇게 외웠습니다. 정을 깊이 하라. 피하라 이거. 깊이 하라. 깊이 하라. 정을기, 을기. 정을 깊이 하라. 정을기. 미정을기. 그러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미토는 이게 뭡니까? 다정다감하죠. 감성적이죠. 향상심이 많죠. 향상심이 욕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토는 전답집도 아닙니까? 적응력이 좋지 않아요. 머리가 좋아요. 양띠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담에는 뭡니까? 신 아닙니까? 신. 신은 암장이 뭡니까? 경임무입니다. 경임무. 인신사에는 무토가 다 있다 그랬으니까 외울 것도 없지요. 그럼 경림 아닙니까? 사람 이름 외우듯이 신경림 하면 됩니다. 신경림. 신경림 하면은 사람 이름 외우듯이 외우면 암장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신경림. 경이라는 게 완금장철 아닙니까? 바닷물 아닙니까? 제방토 아닙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한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니다. 유, 답띠. 답띠는 요 암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신체제 하면 돼요. 유신체제. 여기 좌오묘 중에 요거는 암장이 유하고 묘하고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유신체제. 요 신금입니다. 그래서 요 좌오묘는 암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 말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가 센 겁니다. 집중력이 있고 굉장히 셉니다. 요 닭띠는 뭡니까? 8월 안에 열매, 실속. 그리고 경우가 밝고 착실해요. 경우가 밝기 때문에 남의 경우 없는 거를 눈 감아 주는 요령을 배워야 돼요. 남의 경우를 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 신금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신금. 신금은 뭡니까? 금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 닭띠들은 뭐냐? 돈에 대한 집착심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요 닭띠들은 돈에 대한 집착심을 갖고 돈만 벌다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다 즐기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닭띠는 뭐냐? 요 신금입니다. 그 다음에 술입니다. 술은 뭐냐? 술, 정신무입니다. 정신무. 요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요건 외우기 쉬워요. 술 취해 정신 나갔다 이게. 정신무, 없을 무자. 술 취해 정신무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술, 정신무, 술, 정화, 신금, 무토. 정화라고 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이 촛불 하나가 온 산하를 불태워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금은 보사가 치밀하고 꼼꼼하고 세밀합니다. 그리고 제방토가 있습니다. 그 술이라고 하는 거는 진술중미에 요 세 가지씩 있는 겁니다. 술,
해는 뭡니까? 임수가 있고 갑이 있고 무가 있습니다. 임갑무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뭐냐? 임갑무입니다. 임갑무. 임은 뭐냐? 바닷물입니다. 해는 요게 음이지만은 암장이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지만 요건 양으로 봅니다. 돼지띠를 양으로 봐요. 그래서 그래서 요 해는 음이지만은 암장이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의 성질로 보는 겁니다. 양의 성질. 그래서 임갑병입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풀 때는 요 암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암장의 지지에 육친이 뭐가 깔려 있느냐, 지지에 무슨 오행이냐, 그 세력을 보고 오행을 볼 때 지지에 암장의 천간의 성질을 알아야 사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 암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벌써 술 하면 정신무, 해 하면 임갑,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야 돼요. 그게 돼지띠는 뭐냐? 바닷물이다. 그 다음에 갑목이다. 그게 돼지띠는 뭐냐? 요 갑목은 초목이고 제목 아닙니까? 동량지목 아니에요. 그 돼지띠는 뭐냐?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하는 동량지목, 이런 그 생각을 갖는 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자월주에 설명하기 전에 지지 암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임자월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임자는 뭡니까? 위에는 바닷물이요, 밑에는 개수 아닙니까? 갑노수. 음기로서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자가 많은 사람, 임자월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 물이 많은 사람, 수분이 많아요. 수분. 그래서 이런 사람 몸이 냉합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은 저축성이에요. 저축성. 돈을 모으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저축하고 알뜰해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갑하고 병이 따뜻하고, 갑과 그런 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금이 돈이지만은 금만 있으면 돈이 안 돼요. 갑과 을과 목이 있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무성하게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병정입니다. 병정. 그게 병정이 있고 갑과 을이 있는 사람이 금이 들어오면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더라도 수가 있어야 저축이 되는 겁니다. 저축. 이게 금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음인데도 음이 많잖아요. 음이 많기 때문에 이 음이 많은 사람은 건강 비결에 있어서의 성관계에서의 자기의 에너지에 열정을 갖는 올가즘을 느끼는 그런 성적 생활을 해야만 건강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얘기만 하면 무조건 혐오하는 생각을 하는 선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색입니다. 먹는 거, 영양 섭취, 그리고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임자월에 태어난 사람 물이 많다고 하는 그런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저축성이 강하고, 이게 현무라 그럽니다. 음흉하고 비밀스럽다 이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지혜가 많습니다. 누가 화를 내도 성질을 내질 않아요. 후퇴해서 음미하고 대처할 방안을 생각하는 일보 후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퇴라고 하는 것은 전진의 개념이에요. 역학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게 역학입니다. 손자병법에서 하나를 상대방 경쟁자가 원하면 두 개를 주는 겁니다. 세력이 커지면은 자만하고 방심하고 분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 실패와 망하는 징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자는. 그리고 임자는 뭐냐? 반항심이 많아요. 물이. 그래서 이 임자라고 하는 요런 월에 태어난 사람 위아래가 물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요 감노수 같이 냉랭하고 건강 자체가 냉습한 겁니다. 냉습하니까 이런 분들은 옷을 입더라도 분홍색, 빨간색, 화려한색, 평상색을 보다는 그런 색을 입는 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가베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게 수생목이 됩니다. 수생목. 나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이 생해주지만은 너무 물이 많으면 나무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부목이라 그래. 떠나면서 붕 떠서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가불급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생목은 뭡니까? 인수지 않습니까? 요 개수도 인수 아니에요. 그 사주는 뭡니까? 신강사주예요. 인수라고 하는 건 항상 뭐냐? 학술, 교육, 문화입니다. 근데 너무 수생목을 많으면은 학술, 교육, 인수 그쪽 분야에서 그 기가 너무 태거하면 그 기 발휘가 잘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주 추명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을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을. 요게 병화다. 그러면 요게 병임상충이에요. 병임상충이지만은 병화는 태양화 아닙니까? 아무리 물이 많아도 태양이 뜨면은 요 물을 갖다가 냉습한 거를 조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건 수국화 관직 아닙니까? 수국화 관직. 태양의 날에 태어나고 임자월에 태어나면 명예운이 좋은 겁니다. 관직 명예운을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는 뭡니까? 정화는 정화는 촛불이고 정임합은 음란지합입니다. 정임목은 다정다감한 겁니다. 남자로 말하면 정력이 좋고 여자로 말하면 색욕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애정적인 것이 욕구가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국화 아닙니까? 이건 관입니다. 관하고 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면서도 명예에 관심이 많은 관직 쪽에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요거 자는 뭡니까? 암장이 개수 아닙니까? 그럼 정계충입니다. 정인목입니다. 그럼 요건 뭡니까? 수국하는 뭡니까? 편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화는 뭡니까? 말을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변호사, 아나운서, 연예인, 스타, 배우, 그리고 작가나 저술가나, 그리고 성직자나, 그리고 정치가나 지도자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토. 무토는 제방토 아닙니까? 제방토는 요 토국수 아닙니까? 무는 뭡니까? 요 물을 가둘 수 있는 제방토입니다. 강한 토예요. 토국수는 재물이 아닙니까? 재물이 이렇게 딱 막아줬으니까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왕하기 때문에 재물이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목화가 많고 조우가 되어 있으면 재물운이 좋지만은 여기에다 또 뭐 물이 하나 들어왔다. 그 다음에가 신이 들어와서 신자진 되었다. 물이 많아졌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토국수, 죄다신약이 되는 겁니다. 죄다신약. 그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을 하지만은 재물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기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토도 요게 몸이 기토는 전다짓도 아니에요. 쓰러져 나가 버려요. 신약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비견고 무토나 기토나 진술충미가 들어오면은 운세가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애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수가 많은데 또 금생수 아니에요. 식신상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기가 식신상관이 뭡니까? 식신상관은 원래 은영록과 돈을 버는 기초지만은 그 기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태과이기 때문에.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요게 인수가 들어왔다. 그럼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물바다. 그럼 신강사주가 돼요. 그럼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강해요. 이럴 경우에 목이 들어왔다는 건 목은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갑인이 들어왔다 두 개가 이러면 수생목으로 돕니다. 이 많은 물을 갖다 다 받아 먹어요. 그럼 돈이 많은 부자예요. 거기다 무토가 있다면 돈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개수 역시 임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임자 월주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